담담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유학생일 때의 일입니다. 해외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저는 뭔가에 홀린 듯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원래 잠기가 밝고 예민해서 아무 데서나 잠을 자진 않는데 그날따라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기절한 듯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당연히 타야 할 비행기는 놓쳤고 마지막 비행기까지 다 떠난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공항 근처에서 묵을 숙소를 검색했습니다.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괜찮은 호스텔을 찾았고 택시를 불러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리고 보니 한적한 주택단지 같은 곳이었어요. 겨우 도착한 호스텔은 주소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간판도 없고 주인이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었나 싶어 어딘지 모르겠는 곳을 한참 짐가방을 끌며 걸어가는데 어떤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주차장 안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텅 빈 얼굴로 주차장 안에 놓인 냉장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싹한 기분이 들은 저는 일단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다시 택시를 불렀어요. 어플로는 분명 택시가 잡혔다고 뜨는데 택시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어플 속 택시 위치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취소를 하고 다시 잡아봐도 계속 같은 택시가 잡히고 움직이지 않고를 반복했어요. 너무 무서운 마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친구에게 대신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택시를 불러보았을 땐 근처에 택시가 전혀 없다고 뜬다는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패닉이 오는 상황에 갑자기 제 옆으로 택시 한 대가 왔어요. 아까 저를 공항에서 내려준 그 택시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하길 이곳은 사람이 자주 오지 않는 곳인데 외국인 아가씨가 타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근처에 손님을 내려주고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제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긴 외진 곳이라 택시가 잡힐 일 없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택시를 탄 저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고 저는 친구 집에서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제의 일을 생각해보며 숙박을 잡았던 사이트에 들어가 다시 확인하니 그 호스텔의 정보는 사라져 있었고 제 예약은 숙박 완료로 더 이상 조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곳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예약은 잡히지만 움직이지 않았던 그 택시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공포물을 좋아하는 훈이님의 사연입니다. 어릴 적 외국에 살았던 제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그날도 교회를 가시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커플이 타고 있었는데 유독 그날 기분이 너무 쎄하셨대요.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구석에서 앞만 쳐다보면서 속으로 제발 빨리 1층 이라고 생각하시다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급하게 내려서 차에 타셨는데 뭔가 차 뒷자리에 아까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더래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룸미러를 보지도 않으시고 앞만 보고 달리셨대요. 그러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잠깐 멈춰 있었는데 갑자기 들개들이 차 근처로 오더니 미친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대요. 동물들이 사람이 아닌 존재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뒤에 타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식은땀이 막 나시고 몸을 미친듯이 떨기 시작했대요. 교회에 어떻게 도착하신지도 모르고 시동을 끄자마자 문을 박차고 나가서 교회로 들어가셨대요. 본과 교회는 신성한 곳이니까 그 존재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 안심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같은 단지에 사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살던 그 아파트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었대요. 예전에 그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고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 우물에 빠뜨렸고 그 우물의 입구는 막았지만 아직 터는 남아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항상 그곳을 지날 때마다 기차가 다니는 철로도 없는데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밤에 그 근처를 지나면서 통화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고요. 저도 2번 정도 겪어봤고요. 지니527님의 사연입니다. 언니와 저는 저녁을 먹고 10시에서 11시쯤
산책을 나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재개발 공사가 한참이었던 저희 집 근처 길은 밤이 되면 차도 사람도 잘 다니지 않아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서 애용하는 코스였습니다. 그 길로 그렇게 고생할 줄 알았다면 절대 이용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날은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였습니다. 평소 더위를 많이 타는 저희 자매는 이런 날씨엔 헬스장을 가거나 아무리 밤이어도 더워서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산책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요. 막상 나갔는데 생각보다 엄청 덥지도 않아서 정말 기분 좋게 원래 가던 길로 갔습니다. 날씨도 선선하니 오랜만에 밤 산책이라 조금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리막을 조금 내려가던 중 처음 보는 유모차가 서 있더군요. 너무 생뚱맞은 곳의 유모차라 저는 언니를 놀림답시고 저거 뭐냐고 가까이 가보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공사장 옆에는 유모차가 있는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근처에 주택가도 있어서 세워져 있을 수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가까이서 본 유모차 안에는 큰 나뭇가지와 검은 봉투가 전부였습니다. 에이 시시하네 라는 생각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하게 언니 신발끈이 계속 풀리고 심지어 언니는 발목을 접지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발목이 접질러서 그런지 몸이 너무 무겁다며 저한테 계속 그만 집에 가자고 보채더군요. 결국 산책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던 유모차가 반대로 돌아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지만 일단 얼른 집에 가자라는 생각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언니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됐고 집안 사정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언니가 무겁다한 오른쪽 발목은 인대가 늘어나 깁스도 여러 번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날 일이 마음에 걸려 점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언니를 보시고 발목 잡혔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흔히 어떤 사람에 의해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발목이 잡혔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네 발목을 잡고 있다. 어디서 알고 왔냐? 라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악이라서 기어서 잡을 수 있는 게 네 발목뿐이다. 유모차에서 붙은 것 같다. 고 하더라고요. 저흰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은 인사를 하면서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그때 들었던 무당의 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여 밤에 걷거나 그 자리에 없어야 할 이상한 물체를 보시면 꼭 피하세요. 더자기님의 사연입니다. 군대 훈련병 시절 직접 겪은 일입니다. 8월 여름날 바람 한 점 없던 새벽 2시 저는 동기 훈련병과 사격장 입구를 지키는 경계 근무를 나가게 됐습니다. 사격장 출입구는 거대한 쇠창살로 된 한쪽 폭만 2m의 철문으로 돼 있었습니다. 장정 한 명이 바퀴가 달린 쇠창살을 힘껏 밀어야 겨우 열리는 아주 무거운 문이었는데도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안개에 자욱히 낀 날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문이 갑자기 끼익 하고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동기 훈련병과 저는 문을 등지고 경계총을 하고 있었던 터라 자세도 풀지 못했는데 무언가가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온몸이 얼어서 정말 무섭고 겁이 나면 옴짝달싹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눈알을 돌리는 순간 정체 모를 그 무언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근무를 서고 있는 동기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약 5분 정도를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 있었지만 문을 제대로 다시 닫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먼저 동기 이름을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재훈아, 야 괜찮냐? 이게 왜 이러지? 문이 왜 열린 거야? 그런데 동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양쪽 문 끝에 각자 서 있었던 터라 들리지 않은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불렀지만 답이 없었고 용기 내 옆을 돌아보자 저는 의무대 침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검붉은 시뻘건 무언가가 눈앞에서 번쩍했고 극도로 긴장한 탓에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동기는 무사했고 문이 열리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었다고 했습니다.
부대는 지금 없어진 사단인데 그곳은 6.25 전쟁 때 전방에서 치열하게 대전했던 곳이었고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터였다고 했습니다. 선임병은 그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구나 하고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혼이 가끔 내무반에도 나타나서 밤에 불침번을 서는 선우임들에게 나타나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 못할 원한이 있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달래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파파더스님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2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여름이었고 제가 사는 동네에 철길 뒤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친구들과 종종 산속에 있는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산 앞에 철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볏짚으로 사람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철로에 발이 끼어 오는 열차에 그만 치이고 만 것이죠. 사람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깨름직한 마음에 빨리 물놀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에 들려고 하는데 낮에 본 일이 자꾸 떠올라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밖에서 어떤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방문을 열고 확인했고 이번엔 빨간 신발에 형체도 없이 발목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어떻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그때 물놀이를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어젯밤에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들이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묻자 그제야 제 친구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어젯밤 자는데 창문을 누가 두드려서 확인해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보니 어떤 여자아이가 눈이 흰자만 보인 상태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어젯밤 꿈에서 다 같이 밤에 계곡을 올라갔는데 물놀이를 하던 중에 물속에 어떤 여자아이가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뛰어가자고 말하고 다 같이 뛰는데 한참을 달리고 있다가 뒤를 돌아본 순간 바로 뒤에서 그 여자아이가 새까만 눈동자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평소 동네에서 영험하다고 소문난 고모께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가시나무를 대문 앞과 제 방문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절대 누가 밖에서 부르거나 소리가 나도 문을 절대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2시가 지나서 1시쯤 되어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며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고모가 했던 말이 떠올라 다시 머리 위까지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창문에서 저희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안심이 되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 새벽에 엄마가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동이 틀 때까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부터 새벽에 절 찾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겪었던 기이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